네, 생활 경제 소식들 좀 더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봅니다. 피싱 대목. 피싱이라는 건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얘기하는 걸 텐데요. 이 피싱에도 대목이 있다면 참 씁쓸한 얘기죠. 이 피싱 사기범들이 이번 명절을 또 노리고 있어서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수법이야 널리 알려져 있죠. 주로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이런 데를 사칭하면서 일단 겁을 주고 돈을 빼내가는 수법인데요. 알고도 당하는 이유는 워낙 그럴듯하게 요즘은 특히 조선족 말투도 쓰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면 낚이게 되는 경우도 많죠. 대개 가족 또는 친구인 척하거나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말로 겁을 주는 경우도 많아서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번 명절을 노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 가족 얘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귀성을 못한 내 자식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진짜인지 확인부터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가상화폐와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요동치다 보니 투자를 미끼로 돈을 빼내가는 경우도 많은데 고수익 보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사기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 1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합승됩니다. 택시 합승 얘기인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거 불법으로 단속 대상인데 어쩐 일인지 허용이 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금지됐던 택시 합승, 과연 어떻게 풀리게 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스마트폰 앱에 있습니다. 이른바 반반택시라는 앱인데 서울시에서 이 앱을 이용해 합승을 하는 경우는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합승을 원하는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택시를 자동으로 앱이 매칭을 해줍니다. 요금은 당연히 이동거리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호출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승객 한 명당 3,000원씩입니다.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밤늦게 번화가에서 추운 날 택시 못 잡아서 발을 동동 굴러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기꺼이 내실 마음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거 불안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반반 택시 합승은 같은 성별의 승객만 태운다고 하니까 그 점은 좀 우려를 덜어줍니다. 또 호출 앱 가입도 실명으로 해야 하고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밥심은 옛말. 우리 민족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옛말이 됐다는 것은 쌀밥 소비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밥을 한 공기 반 정도밖에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시세끼를 먹는다면 당연히 세 공기를 기본으로 여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먹는다는 거죠.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9kg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는데 30년 전과 비교해봤더니 딱 반토막이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워낙 식사를 시켜 먹거나 사와서 먹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식료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년 전보다 오히려 8.7%가 늘었다고 하네요. 특히 떡과 도시락 등에서의 쌀 소비량 증가율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는 세상, 우리 밥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